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교원에서부터 학부모까지 반대하고 있는데요. 놀이 중심이 돼야 하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요. 또 가정의 돌봄 공백이 커질 수가 있고, 유아 교육, 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의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박순애 교육부 장관 역시 대국민 설문조사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넓게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설익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과 혼선을 자초하기 전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먼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8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MZ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죠. 잠시 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성호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상주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추모 공원 사업이 상주시, 문경시 간의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안동 MBC 뉴스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문경과 상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한 이웃사촌 도시잖아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자, 이 같은 갈등이 왜 생겼는지, 또 봉합을 할 수는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일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님, 이 소식은 이전에도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예, 오늘 좀 자세히 좀 다뤄보죠. 네. 예. 이 상주시가 27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을 지금 상주시 함창읍 나한 1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부지 공모를 통해서, 상주시 자체 이제 부지 공모를 통해서 단독 신청을 했던 이 함창읍 나한 1위 마을로 지난해 3월 이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봉안당 1만 기와 수목장림 1만 2천 기 등 총 2만 2천 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이 2027년까지 이제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예. 상주시는 이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나한 1위 마을에 24가구의 동의를 받았고, 또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 자, 상당히 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이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봉안당이 10,000기, 수목장님이 12,000기, 이렇게 해서 22,000기 규모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봉안당 10,000기라는 게 이게 혹시 왜
봉분이 뭐 만기란 얘기인가? 그 뭐 무슨 말이죠? 6월 보관을 합니다. 6월 보관함. 네네. 그게 이제 만기. 납골당 개념으로. 납골당. 뭐 영화나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만기 정도. 그러니까 만 분을 모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 봉안당 만기가 있고 또 수목장님이 또 따로 있군요. 여기는 이제 한 12,000기 정도. 네네네. 합해서 이제 22,000기 정도의 종합 장사 시설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장 시설은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화장 시설은 없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글쎄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혐오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뭐 공동묘지, 추모공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이런 건립 추진에 건립 예정 부지의 주민 동의도 다 받았고요. 네,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상주시 행정인데 글쎄요, 그 상주시 시민들이 반발하는 게 아니라 문경 시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뭐 주민 동의도 끝났고 그런데 이제 뭐 실상은 이 이제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부지가 문경과 더 가깝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주시 관할이긴 한데 여기가 나한일이가 그렇죠. 문경과 더 가깝다. 네. 그러니까 함창읍의 이제 나한일이 이 마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주시에 속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상주시가지와는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상주 주민들이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이제 문경와의 거리를 따지자면 뭐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경시청이나 문경경찰서와는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고 또 3,000 가구가 있는 사는 이제 아파트 단지와도 직선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경은 시가지가 이제 시청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시청 주변에 사는 인구가 1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문경 인구가 7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하면 이곳이 이제 문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인 말 그대로 문경의 중심지인데 네. 이곳과의 이제 가까운 거리에 뭐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경 시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건 뭐 상주에 생기는 종합 장사 시설이긴 한데, 근데 이 위치가 상주 시내와는 27km 떨어졌는데 문경 시내와는 500m에 불과하네요. 직선거리로. 네네. 이런, 예. 뭐 거의 문경에 속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시설이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상주 주민들은 한 100여 명 안팎에 불과한데 문경 주민들은 한 10,000여 명이 현재 살고 있다. 네네. 500m 거리에.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경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혐오 기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그렇죠? 문경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눈앞에 건립된다.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서 부지를 확정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 중에서 이제 문경 시민의 입장을 들을 위원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기피 시설, 혐오 시설이기도 한 추모공원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을 한 뒤에 이제 뭐 발생하는 수익 분배와 같은 혜택 제공들도 주로 이제 상주 주민 위주로 이뤄지도록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큰 문제를 할 수 있는 점은 이 추모공원 예정 부지로 가기 위한 주 진입로가 문경 시내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요. 그 공원을 이제 상주시 입장에서는 자연 친화 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혐오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경 시민 입장에서는 뭐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다가 진입로 자체가 이제 문경 시내를 거쳐야 한다는 게 문경 시민 입장에서는 뭐 문경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한 만큼에 문경의 관문을 지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뭐 도시 이미지를 실추하는 요인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또 문경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수적인 이유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 수익 분배 같은 혜택 제공도 상주 시민 위주로 돼 있다는 거 이것도 있고 또 이 추모공원에 가는 주 진입로가 문경 시내를 거쳐야 한다. 이것도 한 이유가 네네. 되고 있군요. 자, 문경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한가요?
지난해 연말 제가 이 소식을 처음에 전해드렸을 당시에도 이제 문경시의원 9명 전원, 그리고 당시에는 문경이 지역구였던 고우영 경북도 의장과 이제 박영석 경북도 의원, 그리고 문경 시민 100여 명이 상주시청 앞에서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별도로 문경시의회는 이제 상주시에 사업 부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또 시민들은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문경 시내 곳곳에 개점하는 등 문경 시민들의 집단 반발 또한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네. 이 같은 반발은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주민들의 현수막도 여전히 문경 시내 곳곳에 걸려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문경 시는 경상북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추모공원의 건립을 두고 도시의 갈등이 결국은 봉합되지가 않으니까 상급한 체인 경북도에 해석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분쟁 조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도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경상북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라는 거. 예. 자, 상주와 문경과 상주 두 시의 갈등이 점점 이렇게 되면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사실은 이 두 시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역사도 공유를 했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동안 이제 두 상주와 문경의 행정은 기초지자체들의 상생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네. 법원과 국세행정 등의 관할을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서 위치장도 이제 상주경찰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산불 헬기 임차나 하수 처리장 공동 운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의 행정은 그동안 상생과 협력의 모범 모델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모공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깊어지는 감정의 골이 양쪽의 입장을 따라서 들어보면 해소하는 것도 어떻게 봤을 때 쉽지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 갈등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자, 지금 좀 궁금한 게요. 문경 시민들 입장은 알겠고, 상주 시민들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상주 주민들의 입장은 가장 큰 거는 상주시에서 이 시설 건립에 대해서 자체 공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상주의 행정에 대해서 문경 시민들이 대동을 거느냐, 이런 입장을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제 상주나 문경 지역은 그동안 추모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22,000기 규모의 추모시설이 건립이 되면 이 추모시설 부족했던 그간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같은 입장도 보이면서 문경 주민도 사용할 시설인데 왜 반발을 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절대 혐오 시설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는 이제 하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유골 봉안이나 수목림에 매장을 하는 것 뿐이니까 절대 혐오 시설은 아니다. 과거에 이제 장례 문화에서 이제 최근 좀 많이 변한 만큼 절대 혐오 시설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동안 이제 상주 문경에 추모 시설이 없었군요. 그래서 주민 불편 컸는데 이거 상주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문경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건데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그리고 이 추모 시설이 이건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문경 주민 입장도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혐오 시설이 비록 여보세요? 예, 양 기자님. 네, 우리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전화를 좀 끊어보시죠. 다시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졌네요. 자, 상주시에 건립되는 종합 추모 시설 이 건립을 두고 지금 문경 시민들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문경 시민들의 이 반발하는 내용들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예. 자, 양 기자님. 네.
네네. 예. 자, 우리가 뭐 쭉 문경 시민들의 입장 전에 들었고요. 예, 이건 좀 이제 충분히 알겠고 상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경상북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서 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어떤 해결책이 방법이 나온다고 한다면 문경 시민들, 상주 시민들 양측이 다 만족을 할 수 있을지,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경북도가 지난해 12월에 구성을 했는데, 예. 뭐 이게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와 문경의 그 추모 시설 건립을 놓고 있는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최초로 이제 심의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치료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것이 해답이 된다, 뭐 이렇게는 쉽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자, 그렇다면 뭐 해답을 우리가 구하긴 구해야 되잖아요. 어렵긴 하지만. 네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좀 바람직할까요? 그 양쪽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상주 일각에서는 문경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반대가 심하면 거액의 상주 시비를 들여 조성하는 추모공원을 다른 곳으로 이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부지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견도 네네. 일단은 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문경에서도 이곳이 이제 그 문경이 최근에 뭐 이제 중부 내륙 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토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 건립 예정지하고 문경 시가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뭐 이제 토지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서 문경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상주와 문경이 지역구인 이미자 국회의원이 직접 중재를 하고 또 강광석 상주시장과 신영국 문경시장 두 단체장의 결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회 갈등은 오히려 정치적인 결정으로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또 뭐 추모시설 운영에 대한 수익을 두 시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이제 뭐 원만한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좀 양보하는 마음. 특히나 또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미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또 공교롭게도 상주 문경 지역구가 이제 같이 지역구를 쓰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 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가운데서 좀 중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 경북 세대별 일자리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과 또 MZ세대의 직업 선호 변화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박성우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우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네. 이제 이 연구 보고서 발표하셨는데 이 보고서 네. 어떤 배경과 목적의 연구 보고서였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노동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네. 특히 좀 수요나 공급이 있는데 수요나 공급 중에서 공급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좀 수요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채용을 하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노동 공급자,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정보나 그 협상력이 기업과 이렇게 에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과거보다는 높아졌다. 네, 예. 네, 그렇죠.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를 과거보다 더 잘 드러내고 있고요. 네. 또 직장에 들어가서 다니면서도 근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과거보다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두 가지 주요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이랑 MZ세대가 부상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예. 그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노동시장이 좀 직무 단위로 세분화되어서 형성되고 있고 또 MZ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랑은 다르게 직업 선호가 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부터 비대면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이 이런 변화를 좀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정책도 변화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저희가 이런 연구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MZ세대 부상이 이러한 일자리 네. 시장 변화를 가져왔다는 배경 설명해 주셨고 잠시 좀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MZ세대. 자, 이 MZ세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MZ세대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어떻게 보면 결합한 용어인데요. 예. 그러면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사용한 어떤 세대별 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미리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저희는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했고요. 예.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보다는 좀 가족을 더 위하고 또 직장 내에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서 시키는 일은 다 하는, 그래서 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X세대가 있는데요. X세대. X세대가 이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합니다. 64년도부터 80년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고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라는 아주 큰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계층입니다. 네. 앞선 세대보다는 경제적인 좀 풍요를 경험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IMF 경제 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좀 사회와 조직에도 어느 정도 순응하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저희가 다루는 세대가 이제 이 연구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MZ세대인데요. 네. MZ세대 같은 경우는 1981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저희는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나 유년기를 이제 이미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한 이후를 보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기가 한 일,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정을 되게 중시하고요.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좀 많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도전하고 자신의 개성, 그리고 또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중시하고 또 워라밸을 추구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세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 세대들은 뭐 희생, 봉사, 성공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64년부터 80년까지 X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이후 81년부터 2010년 사이 출생한 MZ세대. 이 세대는 아무래도 뭐 개성, 다양성, 투명성, 워라밸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 자, 그렇다면 각 세대별 직업 구조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먼저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를 다 합했을 경우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구랑 경북의 직업 구조가 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전체 세대를 합쳤을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든지 사무 종사자 직업군의 비중이 높았고요. 경북은 농립어업 종사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특히 저희가 2011년과 2021년 데이터를 비교해서 지난 10년간의 변화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앞에 말씀드렸던 대구와 경북의 이 같은 차이는 보다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MZ세대가 기존의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 전문가나 사무직 같은 화이트 칼라 직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에 비해서는 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 MZ세대가 더 선호하는 직업군들은 공통적으로는 또 대학 졸업자 비중이 높았고 여성 근로자 비중이 다른 직업군이나 또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세대별로 직업별로 이렇게 어떻게 다른 직업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는 뭐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같은 산업시설 관리업을 중심으로 좀 그 단순 노무 종사자 비중이 좀 증가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농림어업이 여전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X세대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또 금융보험 서비스에서 이제 비대면 그 판매 채널이 성장을 하면서 판매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가 감소하고 대신에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대구를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경북에서는 근데 오히려 전문가 비중이 감소했어요. 이 감소한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2021년에 MZ세대에서 여성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MZ세대 여성 근로자들을 경북에서 일자리를 흡수하지를 못하고 좀 유출이 된 것이 이 같은 영향이 있었지 않나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제 MZ세대 유출을 막고 지역으로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출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이번 연구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인용했던 그 데이터 중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MZ세대의 33.7%,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33.7%가 수도권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도 37.1%가 다른 지역에서 첫 직장을 구했고요. 수치적으로만 봐도 지역 인재의 3분의 1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반면에 근데 타 지역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첫 직장을 구한 비율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7.6%, 경북은 한 23.5% 정도로
유출에 비해서 유입비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눈에 알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MZ세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비율은 대구가 7.6, 경북이 23%밖에 안 된다. 예, 이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군요. 예. 자, 그리고 앞에서 MZ세대는 여성 근로자와 대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고 하셨는데요. MZ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MZ세대를 위해서 어떤 유형의 일자리가 필요할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MZ세대를 위해서 MZ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성을 가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네. MZ세대가 더 선호하는 직업군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대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학력 직군, 그런 직군들의 비중도 높아졌고요. 예. 결국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 MZ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여성 그리고 대졸자의 시선에서 직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던가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주고 또 대학 졸업자의 눈높이에 맞게 각자가 기른 전문성을 직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MZ세대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 연구 보고서에서 찾은 데이터는 대구 경북의 경우 여성의 경력 단절 경험 비율이 여타 지자체보다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네, 통계청 지역별 공조사에 따르면 총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이 여성 경력 단절을 경험했던 비율이 71.9% 그리고 대구가 70.8%로 각각 3위와 4위였습니다. 17개 중에서요. 예. 이런 상황이 좀 완화되어야지 MZ세대를 대구 경북으로도 끌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과 고학력자를 타깃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인구 유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MZ세대 유출이 없다. 자, MZ세대는 근무 환경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MZ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업 선택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찾아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에 비해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 근무 환경을 중시한다는 답변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강도 같은 근로 여건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친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묻는 항목이었어요. 네. 결국 이제 또 이런 경향의 특징은 이 설문조사를 2019년에 하고 2021년에 했는데 이 코로나19를 전후해서 MZ세대가 근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MZ세대가 원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직장 내에서 어떤 갑질 문화라든가 또 권위를 앞세우는 업무 방식을 좀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어떤 복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직장 밖으로 나가서도 지역의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서 지자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MZ세대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자, 이번 연구의 결론, 마무리 삼아서 좀 요약해 주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 이 말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역으로 등장한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이게 결국엔 GP가 될 거고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저희 지역 영남권의 직업구조 변화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게 결국 GD가 되겠죠.
고용이라는 거는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역 노동시장이 더 이상 위태로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서 MZ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보고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당연히 중앙정부 부처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도 어느 정도 주도권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좀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성우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교육계가 굉장히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예. 근데 교육계가 이렇게 혼돈에 빠진 게 교육부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은 교육부의 이 정책 혼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네. 또 그 중심에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런저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얘기가 뉴스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뭐 그동안에 박순애 장관 하면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정말 많았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이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논문 표절 의혹, 이것도 상당히 좀 큰 것 같고, 우리 국회가 왜 원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청문회 없이 임명이 게다가 또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균형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참 이래도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자, 우리 박순애 교육부 장관, 뭐 여러 문제점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 뭐 어떤 점 지적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교수로서 교육을 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자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예. 제가 하는 얘기를 학생들이 잘 따르고 그것을 이제 어떤 지시나 어떤 토론이든 뭐든 하여튼 간에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하나의 지식 체계를 이제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는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 뒷받침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이 요구되는 게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 박 장관님은 해명을 못하거나 해명하고 싶지 않거나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 때도 좀 있었는데 그때도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 해명을 못하거나 해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전부 다 거론할 거 없이 저는 사실 교수로서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학회에서 논문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고 제가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논문 표절은 뭐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이 투고 금지 징계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교수님도 처음 들으셨어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런 징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흔한 징계가 아니군요, 이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2번씩이나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 학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회가 한국행정학회, 네. 한국정치학회. 근데 이분이 소속된 게 지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에요. 예. 그런데 행정학회에서 이분 논문 신청하려고 이렇게 한 거는 이건 마치 교육부 출입 기자한테 교육부에 관한 기사 쓰지 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예요. 저는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역사 관련 학회지에 논문 실지 마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뭐 저는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황당하고 이런 분이 지금 교육계에 수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교수로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무원들이 이런 분의 영을 따르겠는지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권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권위라는 건 그냥 우러러 나와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강압적으로 나를 존중해, 나 존경해 이렇게 이게 뭐 절대로 성립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우러러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의혹에 둘러싸인 교육부 장관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인도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 좀 얼굴 들기 조금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상태인데 무려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 이런 분을 임명한다. 저분은 어쩌면 이제 정부 청사에 가 있기보다는 지금 딴 데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딴 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뭐 수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보고 있는 오늘도 뭐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박순애 장관이. 그래서 국민들이 뭐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그건 둘째 치고 교육부 장관 임명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만 잘하면 뭐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차에 지난주에 그 대통령 업무 보고가 일정이 잡혔다가 한번 취소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그게 우여곡절 끝에 열려서 이제 그 업무 보고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난리가 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 관한 건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한번 다룬 얘기예요.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완화해서 첨단 인력 양성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 반도체학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말 시행을 하면은 지방 대학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는 그런 그 국가적 인력 양성인데 이거는 지금 지방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은 다 수도권으로 애들이 몰려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은 이건 어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방대학에 계신 총장님들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로 내려가면은요. 지금 그 업무 보고상에 특목고를 이제 자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특목고를 존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부터 고교 학점제라는 걸 시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수업 체계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시행하려면은 절대평가제라는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목고를 존치한다는 거는 줄 세우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네요. 대학 문제랑 똑같네요. 배치가 되네요, 자꾸.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현 정부가 그 처리 방침을 얘기한 다음에 특목고 정책을 얘기를 해야지 앞뒤가 맞아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좀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는데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뭐 대학, 중고 다 마찬가지군요. 좌측 깜빡이를 켰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지금. 그렇죠. 보니까 예. 그 설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제 폭발력이 있는 거는 입학 연령 하향하고 유치원과 보육 과정을 통합한다는 얘기인데 예. 이거는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예. 네네. 이거는 보통 그 민감한 사안이 아닌데다가 해당 학부형들이 정말 다들 들고 일어나면은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의 그런 사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치원과 보육과정을 통합한다는 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문제들이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소화하고 임용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육과정의 그 교사들은 일정 소정의 어떤 뭐 교육과정을 받고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앞서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제가 좀 얘기 들으니까 이게 지금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여가지고 재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이거 시행하려면은 그 무려 한 20조 가까운 돈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보면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소요 예산에 관한 얘기도 없고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고요. 제가 이게 유아교육과나 초등교육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게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입학 연령 조정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아마 여기서 설명하기에 너무 큰 사안이어서 이거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얘기 시작하면 1시간 걸릴 테니까 어쨌든 뭐 오늘 그 박순애 장관이 좀 더 그 합의 과정을 좀 더 거치겠다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왜 경찰국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육부 얘기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감이 없다 이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좀 실행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예. 네. 누구나 다 한마디씩 알 수 있고 웬만한 정말 그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서는 다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반도체 학과도 그렇고 지금 입학 연령 조정도 그렇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중고 관련 정책 교육청하고 한 번도 조율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입만 열면은 인재 양성을 해야지 나라가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정책 조율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은 정말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교육이 그분들 정책 그 입안자들 사이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몰라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다? 그 예전에 그 MB 정권 때 그 왜 불도저지 그 국정 운영을 해서 말이 참 많았는데 버금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리고 교육 정책은요 한번 잘못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못 메시지를 넣으면은 거의 수렁에 빠지는 격이에요. 그럼요. 예, 되돌리기도 힘들고. 지난 정권에서도 초대 그 김상곤 장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뭔가 기대가 많았는데 입시 정책 한번 좀 바꾸려고 딱 뛰어들었다가 그냥 몇 달 만에 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만 들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